대학 6기의 교육과정 우주를 닮은 일기를 주제로 해가지고 1교시 꿈과 일기, 이제 현재는 그날 이사님으로 계신데요. 저희 이관우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초대하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아니 그냥 하십시오. 마이크 되나요? 예, 마이크 됩니다. 예. 저는 항상 어려서부터 누가 뭐 주면 그렇게 갖는 걸 좋아해서 그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좀 나오면은 이렇게 좀 뭘 드리려고 많이 해요. 몇 가지 갖고 왔는데 퀴즈는 아니고 지금 다 잠깐 상상들 하셨어요? 상상. 네. 그러면은 어떤 상상인지 제일 먼저 손 드시는 분 선물 하나 드릴게요. 네. 10초 정도 뭐 이렇게 나는 어떤 꿈을 꿨었다라고 얘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저는 손 들 때까지 진행 안 해요. 제가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어릴 때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교사. 네.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10초 이내에 했으니까 네 가지 중에서 골라주십시오. 우와. 25년 새로운 다이어리고요. 그건 이제 뭐 제가 이제 도와드리는 회사 이제 속하고 이제 기념 손수건이고 책 시크릿,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말하기 스펙. 죄송한데 이건 새 책은 아닌데. 시크릿 주세요. 네, 시크릿. 자, 이거 말 한마디에 여기 사진 하나 찍어주십시오. 말 한마디에 너무 충격을 받는 것 같은데. 시상과 수상을 하겠습니다. 이거 이루 드리는 선물, 이루 드리는 뇌물이에요. 앞에 보고. 예,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물 드렸습니다. 뇌물 아니고. 자, 오래된 책.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PPT는 이제 전에 사용했던 건데 뭐 갑작스럽게 좀 제안을 받고 좀 핑계 아니 핑계로 이렇게 좀 짜집기를 했는데 꿈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돼서 저 역시 어릴 때 어떤 꿈을 가졌었는지 저의 꿈은 현재 진행형인지 이루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 이름은 소개받은 이관우, 삼국지의 둘째 안우장군 생각하시면 제 이름은 잊어먹고 싶어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한 놈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좀 치아 구토반사가 심해서 치과치료를 잘 못 받아서 이가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며칠 전 다 채웠어요. 그래서 이상한 관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이상한 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껏 웃을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근하협동조합 이사로 하고 원래 직업은 뭐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현직 사회복지사이면서 중고차 신차장기를 했던 또 삼성화재 설계사 좀 몇 가지 직업을 좀 같이 갖고 공동의 이제 목표는 이제 종합 컨설팅이거든요. 이제 금융 관련해서 종합적인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그런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뭐가 나올까요? 또 이상한 아이의 어린 시절 사진이 나오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갔습니다. 이런 친구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꿈도 없고 이 시절에는 무대에 서는 건 질색이었던 친구인데 20대 초반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뭐 이런 모습이 좀 있었어요. 저 같은가요? 저 같으세요? 네. 저 맞아요? 좀 닮았네. 네, 저 맞아요. 네. 이제 뭐 어떤 행사에서 브레이크 댄스 좀 이렇게 할 때 사진이에요. 이때까지도 무대 위에 이렇게 단체로 서는 것까지는 가능했는데 말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말하는 건. 또 근데 이때 했을 때 사진입니다. 날씬하다. 이런 친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불과 한 2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렇게 빳빳하게 굳어있던 친구가 여유가 넘칩니다. 그 사이에 군대 가기 전에 저는 또 작은 꿈을 하나 꿨어요. 이때가 87년에서 제 군대 생활하는 중에 88년 88 올림픽이 있게 되었어요.
근데 불가능한 꿈이었는데 개의식을 보고 싶었습니다. 현역 군인이 88 운동이 개의식을 보는 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머리를 기르고 있고 조직위원회 그 이제 명찰이에요. 자, 여기 중국 선수예요. 저는 자연봉사자, 이때 당시 자원봉사자 옷이거든요. 옷을 입고 있네요. 현역 신분입니다. 머리를 기르고 있고. 꿈이 이루어졌나요? 네. 간절하게 꿈꿨었어요. 뭐 이렇게 그때는 이런 책들 몰랐지만 시각화도 좀 했었고 진짜 그런데 꿈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제가 금방 뭐 보고 싶다고 그랬죠? 개막식 개막식. 못 봤어요. 폐막식 봤어요. 네, 우리 그 담당 이제 지휘관이 안 된대요. 폐막식 보자 그래서 폐막식 보고 강강수월에 그 기억 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한 100여 개국 가까이 되는 전 세계 사람들 손을 다 만져봤거든요. 꿈은 이루어지기도 하네요. 근데 모든 제가 꾼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우선 내가 꿈을 꾼다는 건 나와 어울리는 꿈을 좀 꿔야 될 것 같아요. 전혀 나랑 상관이 없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나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여기 밑에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이제 한번 같이 시작.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자기 자신.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모두가 중요한 중요한 예. 사람. 같이 읽어주실까요? 모두가 중요한 사람. 내가 소중하니까 너도 소중한 겨. 그죠? 네가 소중하면 나도 소중한 겨. 근데 사람들은 이제 가끔 상대의 소중함을, 나의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제가 돌아가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꿈이 뭐였는지. 학교 가고 싶었나요? 학교 가고. 자, 놀고 싶었나요? 어떤 게 더 많았나요? 놀고 마음. 그러면 이제 어릴 때 꿈이 뭐 이렇게 큰 꿈들이었나요? 아까 선생님 또 다른 분 꿈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지금 꿈이요? 아니 어렸을 때 기억나는 꿈. 그럼 지금 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꿈? 지금 꿈 말할게요. 네. 버스킹. 버스킹. 저 스텝 아니 뭐지 말하기 책. 자, 세 개 중에 골라주세요. 말하기 책. 이분이 전문가가 되기 전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 권을 샀는데 2권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권 집에 놔두고 이제 한 권 시크릿도 한 권 이제 집에 있어서 갖고 왔거든요. 자, 지금 발표는 안 하셨어도 현재 꿈, 과거의 꿈을 머릿속에 계속해서 여기에서 수업하는 동안 100번 이상만 좀 되뇌어 보십시오. 속으로 계속 시간 나눌 때마다 나의 꿈은 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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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이상 목표를 세우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못합니다 제가. 자,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뭐 기록을 좀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그 군대 가기 전부터 이런 기록들이 좀 있는데 저 어렸을 때 기록은 집에 불이 나서 졸업앨범을 비롯해서 모든 기록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어렸을 때 기억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 전에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남아있는 게. 그 이후의 기록들이 그래서 그 군대 가기 전에 근거를 제시를 못하는 게 제가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은 이제 이렇게 업무 관련 다이어리 또 메모장 또 이제 학교 다이어리 뭐 이제 그런 거 또 이거는 이제 세 줄 이루기 성경 필사 그다음에 여행 기록은 다 책으로 이렇게 핸드폰 기록으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기록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핵심은 너무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잘 못 찾아요, 필요할 때. 그래서 이제 분류하는 법에 대해서 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자, 요건 또 제가 기록을 잘 하다 보니 또 저희 아이들이 요거 이제 저희 요건 저희 아들인데 오히려 딸 둘의 아들 하나가 아들이 막내인데 아들이 글씨를 제일 잘 써요. 이 친구가 지금 현재 24살인데 자기만의 꿈을 가지고 지금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달에 책을 한 대여섯 권, 한 권은 고등학교만 졸업했어요. 대학은 본인의 꿈 때문에 안 갔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돈도 취업, 그러니까 창업도 본인 돈으로 하기로 했어요. 뭐 부모 도움 없이.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꿈을 좀 만들어가고 있어서 아들의 이렇게 기록들을 좀 넣었습니다. 잘 보이진 않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왜 자꾸 꿈 얘기하면서 일기가 자꾸 여기서 곁들여지느냐 얘기해 주시지. 속살이 보이네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자꾸 꿈 얘기하면서 일기를 이렇게 집어넣었을까요?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일기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뭐 경험들 해보신 이 장면인데 떠오르는 거 한 번씩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기 꿈은 없는 것 같아요. 꿈은 일기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까요? 날씨. 그냥 띄워드릴게요. 오늘은 제 책임이 큰 것 같습니다. 답변을 좀 하기 싫게 생긴 얼굴인가 봐요. 네. 자, 아예 다 띄워드렸습니다. 자, 자기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딱 그냥 동시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귀찮다. 두 개! 하나, 귀찮다. 둘, 셋! 귀찮다. 네. 자, 여기에 뭐 부정적인 것도 있고 좀 긍정적인 것도 있고 여기 지금 꿈은 안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있지도 않은 꿈을 이제 왜 자꾸 얘기할까 저 앞에 쓴 친구가 어지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기를 쓰게 되면 좋은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기는 기록이 되고 제가 불에 타서 다 없어져서 이제 지금은 이제 디지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록, 역사 기록도 되고 또 점점 쓰면 쓸수록 이제 실력도 늘겠죠. 그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 또 상상력. 현재 일어났던 것만 기록하는 게 일기는 아니잖아요. 그날 내가 상상했던 것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습관, 이런 것들이 모여서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그런 도움들을 통해서 꿈을 이루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데 어떻게 그럼 쓸까? 얼마나 투자를 하면 좋을까? 여러분 꿈을 이루는데 하루에 몇 분 정도 투자하면 적당할까요? 30분 정도. 30분? 일기는 지금 뭐라고 써있나요? 10분. 10분에 가능할까요? 일기 쓰기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떻게 쓰느냐. 자, 저도 10분에 못 쓸 때 맞습니다. 안 쓰는 날도 있습니다. 다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요거는 증거가 있어요. 제가 저는 이제 다이어리를 요즘은 이제 이렇게 스타벅스 일부러 프리퀀시 해서 스타벅스 다이어리, 다른 다이어리도 많이 있는데 저는 삼성화재 소속이기 때문에 아까 나눠드린 여기 갖고 있는 이제 삼성화재 다이어리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요즘 들어서 이 스타벅스를 꼭 프리퀀시로 구매를 해서 1년치를 이렇게 쭉 쓰거든요. 이렇게. 그러나 이제 생각나는 거는 이제 좀 일기 형식으로 쓰고 있었던 일들 주말에는 이제 판매가 안 이루어지고 근데 중요한 거 제가 요거를 안 채워 갖고 왔어요. 지금 며칠까지 썼냐면은 바빠서 4일, 5일까지 됐고 아직 좀 밀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인 저도 뭐 이런 때가 있긴 합니다만 1년간 꾸준히 썼죠. 예. 그리고 이거 외에 또 다른 일기 형식의 또 다른 노트가 또 있긴 합니다. 그래서 10분을 투자하더라도 무엇이 중요하다? 지금 금방 말씀드린 꾸준함. 꾸준함. 네. 꾸준함을 이길 장사는 없다고 해요. 네. 만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도 꾸준함이 필요하잖아요. 자, 전문가가 되는 시간 만 시간. 굉장히 긴 시간이겠지만 꾸준한 분들은 그것을 이루어내더라. 저는 아주 유명한 인물 또 잘된 인물에 대한 어떤 예시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들은 독특한 인간들이에요. 독종들이에요. 지들이 알아서 다 해내요.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알아서 해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동료와 함께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질책도 듣고 원망도 듣고 포기도 하고 하면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 저 같은 사람도 이루어낸 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한 가지씩이라도 좀 과거의 것들을 끄집어내시길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자, 일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의 기록을 하는 거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뭐라고 해놨죠? 꿈일기. 크게. 꿈일기. 꿈일기. 네. 자, 여기 뭐라고 써있나요? 일기 쓰기. 이거 좋은 게 아닌가 봐요. 네.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이걸. 어른들만 아는 줄 알았더니 애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걸. 자, 근데 이걸 왜 자꾸 강조하느냐? 왜 강조해? 이런 것들은 일상 이제 나의 역사가 될 수 있겠죠. 이것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록물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한번 도전해 볼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가치가. 자, 그럼 같이 구현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디 단체나 모임의 회장님들이신가요? 아니면 회원이신가요? 회원, 회장. 회원. 그리고 회원들은 가서 무대에 서나요? 박수 치나요? 자, 내 인생이 박수 치려고 태어났을까요? 자, 박수 받아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박수 받는 인생.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인공. 주인공. 근데 이 주인공은 탤런트, 드라마, 영화의 주인공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 인생에, 내 드라마에, 내 영화에, 우리 가족의 일생에, 또 내가 꼭 주인공이어야만 할까요? 내 가족, 내 친구, 가까운 지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요? 나도 주인공이 될 수 없고 너도 주인공이 될 수 없어. 우리만의 드라마를 만들어서 주인공 너 시켜줄게. 아니면 네가 나 주인공 한번 만들어줘. 하면서 특별한 사람들의 세계가 아닌 우리들의 세계 속에 내가 주인공인 드라마, 영화를 계속해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끝을 내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수강생분들이 그냥 강사 이제 양성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부분 수강하셨던 분이라고 해서 실습을 하려고 하다가 실습은 이제 누구나가 이제 다 이제 해보셨을 것 같아서 이제 처음이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처음? 네. 수강 처음이신 분? 한 분? 또? 두 번째이신가요? 그러면은 두 분이 이제 그러면 이제 초보자급이신가요? 다른 분들은 다 좀 이제 강사님이시고, 그럼 선물을 남은 두 개를 이제 두 분에게 드릴 건데 먼저 선택하십시오. 연장자 맞으신가요?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25년 다이어리, 스카프 이제 고르십시오. 네. 마지막. 축하. 네. 네. 굉장히 품질 좋은 겁니다. 네. 배수 면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까먹었는데. 자,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으면 기분은 좋죠. 그러면 오늘 선물 받으신 분들 또 말로 다른 분들께도 말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로 복을 드렸으니까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가셔서 처음 만나는 사람도 좋고 가족에게도 좋고 핸드폰으로 보내셔도 좋고 문자, 전화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누군가를 한 명 이상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습 시간을 없앤 대신에 본인이 저 앞에서 떠드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네. 두 분 중에 다른 분들은 무대 좀 서보셨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중에서 한 분만 시킬 줄 알았죠? 두 분 다 시킬 거예요. 선물 괜히 좋겠습니까? 자, 잠깐 한 30초 정도 제 떠든 이야기 중에서 나 좀 마음에 뭔가 와닿는다. 아니면 너 그따위로 해서 되겠느냐. 이런 질책도 좋고 뭐 소감도 좋고 과거의 이야기도 좋고 앞으로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30초만 두 분이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감기가 걸렸고. 괜찮습니다. 꿈과 일기라는 제목으로 해주셨는데요. 네. 어쨌든 일기를 쓰는 목적이 네. 꿈을 향해서 가는 어떤 발판이 되어 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을 좀 공감을 했고요. 네. 그래서 각자 갖고 있는 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내가 과연 어릴 때 꿈이 뭐였지?
또 중학교 때 꿈이 뭐였지? 고등학교 때 꿈이 뭐였지? 대학교 때 꿈이 뭐였지? 라고 조금 이렇게 중요한 지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좀 바쁘게 지나간 부분도 있지만 또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6학년이 되니까 그럼 앞으로 나의 삶을 위해서 어떤 꿈을 또 꾸고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일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만 이 사실은 메모처럼 썼지 이거를 일기다라고 쓰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회장님도 15년 동안 이제 이사님도 15년 동안 일기를 쓰셨다고 하면 되게 놀랐어요. 사실 네. 1년 동안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인내심하고 끈기가 대단하시다. 바로 하고 사실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 꿈을 또 다른 꿈을 향해서 열심히 일기에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강사님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중요한 얘기 한마디 해드릴게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네. 저희 저분보다 네. 더 꾸준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평생 한 번도 안 쉬고 눈 깜빡거리고 계시거든요. 네. 계속 눈 깜빡거리고 계세요. 평생. 얼마나 꾸준하신 분인데. 자, 그렇게 깜빡거려. 여기 또 사진이 하나 나올 거예요.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또 손에 든 막대기가 뭘까요? 요 막대기. 노란색 막대기. 맞히시는 분 또 선물 드릴까요? 남아있는 건 없는데 제가 선물 이따 보고 일단 정답 손 들고 아무거나 얘기하세요. 아무거나. 적극적인 삶이 뭔가 물질을 얻습니다. 짧게. 집게 오다. 땅속에 네. 물이 이렇게 뭐 하는 거 네네네. 아닙니다. 굉장히 좀 상상 이상의 고가입니다. 비싼. 비싸. 금 맞았습니다. 어? 선물 받으셨나? 안 받았어요. 안 받으셨어요? 좀 이따가. 그러면 이게 금이에요. 이거 얼마짜리일까요? 얼마? 또 금액. 대충 그냥 금이요? 금? 찍어요. 1,000만 원. 땡. 더 위로. 위로. 더 위로. 네. 더 위로. 5천만 원. 더 위로. 1억. 8천만 원. 지금은 1억 가까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30만 원, 38만 원인가 찍었으니까 아니 40만 원 정도 찍었으니까 지금 52만 원 정도 하거든요. 현재 금 시세가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지만 자 이분은 이제 그 기금속 업체 대표님이세요. 익산에 이제 뭐 기금속 체인 만드는 업체 대표님이신데 뭐 저희 이제 어떤 이제 익산시청 뭐 이제 공무원분이나 거기 투어를 시켜주면서 이분이 뭐 설명을 하는데 손에 막대기 갖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뭐 구리막대기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거 뭐예요? 그랬더니 별거 아니에요. 금이에요. 얼마예요? 8천만 원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자, 이분은 금을 다루는 직업을 갖고 계세요. 이 금이 우리한테 이게 8천만 원짜리인데 이분은 지금 손으로 돌리는 제품이에요. 제품. 이게 3kg 이상 늘어난답니다. 늘리면. 굉장히 실처럼 늘리면 엄청 더 길게 끝이 없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금 마음속에 두는 인생의 가치는 뭐일까요? 선생님의 가치가 이 선생님한테 가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 수 있잖아요. 나는 목숨같이 귀한 가치인데 이 사람한테는 그 가치가 하찮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돌이켜서 말씀드리면 내 것이 최고도 아니고 제 것이 최고도 아니에요. 나한테 소중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한테. 다시 말하면 어떤 친구 제 지인은 뭐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아버지한테 뺨 한 대 맞고 그대로 아파트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지인분 따님이. 그런데 어떤 친구는 그 어떤 이제 선교사분은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러 가서 부부가 갔는데 딸은 강간을 당해서 사망을 하고 본인도 강간을 당했지만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선교사 활동을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인생의 가치를 누가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스스로를 지켜내는 그 힘은 뭘까요? 신앙을 빼고 저는 그 후자의 분은 끊임없이 뭐
기록을 했든지 아니면 명상을 했든지 아무튼 어떤 의지를 키우시는 활동을 해왔다고 믿습니다. 전자는 안타깝지만 본인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어떤 모든 그런 어떤 것으로부터 배우지를 못했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집안 모두가 이제 성격이 매우 급하고 자해들을 좀 하는 성격인데 그 친구 말고는 다른 가족들은 아직까지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소한 거에 목숨 걸 필요가 있을까요? 사소한 거에?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특히 운전하면서라든지 엄청 사소한 거에 그 자동차는 살상무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다툼을 하고 경쟁을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집에 가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 돌이켜 보면서 일기를 한번 써본다면 내가 오늘 했던 행동들 왜 화가 났는지 또 내가 왜 그거에 대응할 때 이렇게 대응했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히 그날만의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똑같은 상황이어도 매일매일 내 반응은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반응, 기분 나쁠 때 반응이 다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나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상대가 나한테 하는 행동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뒤집으면 내가 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네가 어떻게 하든 난 즐거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특히 그런 일이 많은데 너 때문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다 필요 없고 저 사람한테 필요한 걸 해줘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거. 여자들 작은 거 좋아한다고 말하죠. 자꾸 남자들 큰 거 주려고 그래요. 막 이상하는 거. 조그만 거 주세요. 다이아몬드. 3kg짜리 이런 거. 네. 왜 자꾸 큰 거 주려고 그래? 여자는 작은 거 원한다는데 큰 거 안 바란다는데. 남자들이 그런 거 잘 몰라. 그럼 반대로 여자분들, 남자분들 뭐 큰 거 바라죠. 남자분들은 되게. 네. 뭐 밥 해주는 거보다 뻥튀기 주는 거 좋아하려나. 그렇듯이 자꾸 나한테 집중해서 이제 인간관계에서는 딴 사람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걸 원하는지를 먼저 좀 잘 파악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상대가 나를 알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너 왜 그렇게 그러지 말고 난 이러한 걸 좋아해. 난 이러이러한 걸 싫어해. 라고 확실하게 표현한다면 근데 그게 말로 하기 힘들어? 일기를 써놓고 일기 위에다 써놓으세요. 이건 아무나 봐도 되는 일기. 이렇게 해서 식탁에 놔두세요. 일기는 감추고 어떤 친구들은 뭐 연예인들은 남이 보는 게 싫어서 일기 금고도 사서 금고에 보관한답니다. 하지만 누가 보기 원할 때는 오픈 일기를 써서 말로 하기 어려울 때는 난 이런 걸 싫어하고 난 이런 걸 좋아해 라고 하면서 식탁에 놔두고 보든 말든 며칠이 지났는데 안 읽은 것 같아 펴놓으세요. 그래도 안 읽으면 현관문 나가는데 붙여놓으세요. 펼쳐서 이런 적극성이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의 어떤 분위기를 바꾸고 사회에서 내 인지도를 높이고 또 이런 무대에서 자신감을 늘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 오실 줄 알고 안 끝내고 싶었는데 좀 들을만 하신가요? 네. 금방 오실 거예요. 들을만 하신가요? 피곤해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자 정신적 활동 뒤에는 육체적 활동이 있다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 그 손들라고 했을 때 번쩍 든 분이 계셨나요? 번쩍 드셨나요? 아까? 어떻게 드셨는지 한 번만 더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손들 때 저렇게 드는 겁니다. 우리 정기훈 선생님 손 어떻게 들으셨죠? 아 맞습니다. 자 이거 별로예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는 이제 무대 수기를 갈망을 해서 이 지금 형태 끝에 요 벨트 끝에 구멍이 있나요? 구멍 안 보여. 안 보이죠? 세 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입에도 나왔다고 뭐라고 하실 텐데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이제 3개를 줄였거든요.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서 구멍을 안 뚫고 있어요. 지금 이제 좀 더 줄여야 되는데 이거 나만의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뺐어요. 뺀 거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푸시를 하고 다닙니다. 나 여기 마지막까지 지금 이 3개가 있었거든요. 엄청난 노력을 했겠죠. 한 10몇 킬로 빠졌으니까 103kg에서 지금 91kg 나가거든요. 이야. 12kg 뺐네요. 그러면은 아직도 이 배가 튀어나와 있지만 그러면 저는 종종 듣습니다. 야, 너 배 살 좀 빼라. 이거 저는 이제 말하면 안 믿잖아요. 이 근거로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뺐어. 충분히 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빼야 돼요. 이런 것처럼 남의 기준에 흔들리지 마시고 나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나의 기준. 자, 여성 몸무게 45kg가 표준이 아닙니다. 45kg이신 분이 뭐 6분 정도, 본래 8분 정도 계시나요? 근데 이제 45kg가 표준이 아닌데 특히 여성분들, 우리 저희 딸들을 비롯해서 이미 충분히 기준에 부합한 것 같은데 정해진 기준으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돈을 쓰고 또 불만족해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자기네 기준을 정하십시오. 전 저의 기준입니다. 충분히 저는 제 배를 보고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 배를 볼 때 더 빼야 합니다. 그렇듯이 자기들만의 기준을 가진다면 한 100%는 아니지만 30% 정도는 더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가르치러 온 건 아니고 이야기하러 왔으니까 저는 이제 스토리텔링이지 이게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이룬 거를 말씀드리면은 이건 자랑이 아니니까 해도 될까요?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돈을 벌면 그 컴플렉스가 없어질까요? 아니면 그대로 따라갈까요? 부자가 된 학벌 짧은 분들. 안 되나 봐요. 되게 경영대학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쉽게 이제 학사학위를 딸 수 있는 대학, 야간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석사까지 가고 과거에는 쉽게 박사 딸 때는 박사 학위까지도 욕심을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일부 분들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뒤집어서 박사가 경비하는 건 어떤가요? 학벌 낭비인가요? 우리는 직업에 대한 기준이 또 다 다른데 저 역시 현장에 이제 회사에 기등직으로 들어갔다가 군대 저런 경험을 하고 회사에서 다시 오라는데 끝까지 안 갔어요. 못 간다. 그랬더니 일반직 자기가 겼대요. 그래서 이제 일반직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차장까지 하고 회사 부도나서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기능직이란 것이 제가 부끄러워서 안 간 건 아니고 제 체력이 좀 바탕이 안 됐어요. 이제 골재 회사에 이제 정비 쪽이었는데 체력이 못 따라가더라고요. 군대에서 체력이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그래서 안 갔는데 그러면은 일반직으로 해서 차장까지 가는 동안에 그때 당시에 저는 고졸이었는데 고졸이란 학력이 좀 컴플렉스였을까요? 자랑이었을까요? 컴플렉스였어요. 저희 이제 젊은 직원들이 한참 들어올 때는 한 30명 정도 중소기업이었는데 외형은 한 4, 50억 정도 되는 회사였고 대졸자들이 밀려오는데 한 10서너 명이 들어왔어요. 초대졸 이상 되는 친구들이. 저는 본사에 근무하고 그분들은 각자 현장에 이제 분포가 돼 있는데 젊은 사람들 모여서 만나면은 고졸자가 저밖에 없네요. 한 20여 명 중에. 이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일은 또 본사는 저만 있었어요. 그리고 차장 진급도 저만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부도가 났기 때문에 또 고졸인 제가 직급이 제일 높았어요. 그러면은 그걸로 끝내도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사회적인 욕심이 아니라 공부에 대한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버대학, 관양사이버대학교 2014년도에 들어가서 사회복지사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지금 현직 사회복지사예요. 이제 지금 여기 모 사회설립센터에 등록이 돼서 이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만난 소중한 한 분 덕분에 이제 무대에 설 수 있는 이제 이 소양을 기르기 위한 리더십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리더십 수업을 듣고 강사를 5년 정도 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는 무대에는 설 수 없는 사람이었다. 지금 제가 말씀 여러분 아이컨택하고 제스처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무대에 한 3번 이상 서봤겠다라는 생각 드시나요? 네. 처음인 것 같으신가 오늘? 이렇듯이 마음 먹는 순간부터 변화는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꿈은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처음에 먼저 꿔야 돼요. 그리고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부터 먹어야 됩니다. 네. 마음을 먹고 그 다음 단계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저 처음에 무대에 섰을 때 강사 교육이 끝나고 그러니까 리더십 교육 끝나고 강사를 할 때 제가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한 7, 8페이지 정도를 암기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백지가 되더라고요. 그냥 30초간 말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생각이 안 나. 책을 가져다가 읽었습니다. 그냥. 근데 요령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생각이 안 나면 오늘은 수업 방식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우리 선생님 한번 보고 꼭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잊어버린 거 티 안 나요. 네. 그렇듯이 경험이 쌓이면 임기응변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경험은 어떻게 생겼다? 여러 번 실패를 통해서 생겼다. 실패는 성공의 걸림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실패는 성공의 디딤돌입니다. 잠깐만. 네. 하얀 예. 감정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실패가. 성공을 위해서 실패는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실패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전에 생활하기 전에 우리의 후배예요. 그 김은근 대표님은 지금 기자님을 하시고 우리 잠깐만 가시죠. 오랜만에 오셔서 생동에서 스타강사. 다음 주 강사죠? 네. 다음 주. 다다음 주. 어쩔 수는 정도 다다음 없고. 주. 어떻게 감사합니다.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잘생긴 분이 좀. 그냥 좀. 본인 스스로 인정해 잘생겼다고. 띄워주세요. 아니 저걸로 하시지. 그래서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하나 찍고 짜집기 해서 넣으면 되니까. 자, 웃어주세요. 됐습니다. 오케이. 나중에 주실 거야? 그래 이렇게. 명찰. 네네. 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답하면 지우는 거 있는데. 한꺼번에 다시 지우는. 다른 것도 있어요. 네, 이간우 이사님이 강의 잘 들으셨죠? 네. 작은 좋은 습관들을 꾸준하게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 감동적으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해주신 이간우 이사님한테 큰 박수 보내주세요. 여기 앞에 선생님